이 책은 차트를 통해 투자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이다. 마크 미너비니. 최근 3달 만에 20억을 번 홍인기님의 타점도, 최근 49억의 수익을 인증한 신정재님의 타점도, 전 세계적 수익화 모델로 유명한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형도,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 패턴도 모두 60년 전에 출간된 이 책 실전 차트 패턴 63에 수록되어 있었다면 믿어지실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핵심 차트 패턴,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눈에 도식화한 타점 암기장,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꿈의 패턴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기본, 그 이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어느 책 구매자의 댓글처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962년에) 출간된 윌리엄 자일러의 이 책은 세계적인 차트 분석의 기본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차트 분석의 기본을 다루고 있지만 그 기본기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투자 고수들의 수익화 모델로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법서를 읽은 저로서 이 책은 어쩌면 흔하디 흔한, 어쩌면 진부한, 오래된 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매수해놓고 읽는 것을 미루고 하지만 저의 이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원류를 창시한 윌리엄 자일러는 흔하디 흔한 차트 패턴을 쥐어짜내어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엑기스를 이 책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을 읽지 않고 차트 분석을 하고 있었다면 팥없는 붕어빵을 먹으면서 또는 수박의 겉을 핥으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 자연스레 책상 앞에 앉아 이 책의 패턴을 손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패턴 중 핵심이 되는 것을 다시 추려 위와 같이 핵심 패턴 타점 암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자동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핵심 패턴 타점 암기장은 고정 댓글란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이 책을 매수하고 보유하신 후 꼭 읽어보실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영상 초입에 그 이유가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원히 추천될 필독서. 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럴 위험이 있다. 이 고전적인 책은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줄이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해 쓰였다. 주가 패턴과 거래량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장 참가자는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차트는 단기 투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기 투자자도 이 책에서 예시를 든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장기 투자자에게 월봉 차트는 매우 유용한 도구일 것이다. 차트는 시장의 사고방식에 대한 고유한 통찰을 제공한다. 대개 천장에서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은 아주 좋아 보인다. 만약 천장 패턴에 대한 이해 없이 매수 후 영원히 보유를 외친다면 치명적 손실에 매우 힘들 것이다. 주가 및 거래량 변동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시장에서 돈을 위험에 노출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이 책은 중요한 주가 패턴을 파악하고 요점을 설명한다. 이 책은 많은 유명 트레이더들의 추천 도서였고, 당신의 추천 도서에도 영원히 포함되길 바란다. 유럽의 현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신은 차트 맹신자는 아니지만 M형 패턴과 W자 패턴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차트 패턴은 투자를 하는 누구에게도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맹신해선 안 되겠지만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차트 패턴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오늘 내용이 좋다는 것이죠. 2. 추세. 추세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단어만 들어도 지겨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추세의 개념, 그리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몇 개의 주식 차트를 잠깐 보기만 해도 주가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주가가 직선을 따라가는 것은 차트 움직임의 가장 특별한 속성 중 하나다. 차트를 분석할 때 불가사의 하거나 속임수는 전혀 없다. 추세를 포착할 때 중요한 지점은 바로 세 개의 변곡점이다. 저점, 고점, 그리고 저점이다. 추세는 이 세 개의 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두 번째 저점이 된다. 주가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여 고점을 찍는다. 그리고 다시 주가는 하락하여 저점을 찍을 때 이전 저점보다 높다면 이를 상승 추세, 이전 저점보다 낮다면 이를 하락 추세로 확정한다. 만약 저점이 이전 저점과 위치가 동일하다면 이는 횡보 추세로 본다. 따라서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두 번째 저점이며 이는 투자 결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투자자라면 투자 결정에 있어 세 개의 점, 저점, 고점, 저점을 확인해야 하며 두 번째 저점의 위치에 따라 매수 매도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매우 고전적이면서도 많은 성공 트레이더들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와 반대로 투자하는 우를 범한다. 추세를 확인하려면 최소 3개의 점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곳에서 반등할 거야, 이곳에서 하락할 거야 등 근거 없이 매매한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신뢰를 더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거래량이다. 보통 믿을 만한 추세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 만약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추세가 곧 반전할 것이라는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추세가 무너진다면, 즉 저점 두 개를 이은 추세선 아래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무너졌다면 이는 매수를 보류하고 매도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오래된 추세선일수록 이 선의 붕괴는 약세 신호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위의 자료는요, 추세의 개념, 저자가 말한 추세의 개념을 한 장으로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저점에 의해서 추세가 결정된다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저점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호가창보다 추세를 믿고 저점에서 매수한다는 실전 전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저자는요, 추세는 저점에 의해서 결정되지 고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점은요, 매수를 결정하는 타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상승 추세를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저점 두 개를 확인해서 왼쪽 저점보다 오른쪽 저점이 일단 높아지는 걸 확인한 후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초입에서 매수하는 것이 추세를 따라서 매수하는 것이지 이런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건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자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여느 투자자나 트레이더나 책에서 듣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60년 전에 이미 이 책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책이 정말 60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죠.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투자 원칙을 보면 그는 윌리엄 자일러의 추세 패턴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을 높여간다면 매수하는 주체가 있다는 걸 암시한다.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보시면 세상의 모든 투자자는 주식을 비싸게 사는 걸 싫어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따라 붙기보다는 저점에서 조정이 나온 후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할 것을 강조하셨고 그 근간에는 추세를 결정하는 게 저점이지 고점은 아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점에 의해서 추세가 결정된다. 저점보다 오른쪽 저점이 높으면 상승 추세, 그리고 저점과 저점이 같은 위치라면 횡보 추세, 왼쪽 저점보다 두 번째 오른쪽 저점이 더 낮다면 하락 추세겠죠.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의 이론적 매수 타점은 오른쪽 저점의 바로 위, 그리고 횡보 추세에서의 이론적 매수 타점은 역시나 저점의 오른쪽 바로 위,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의 이론적 매도 타점은 왼쪽 저점을 살짝 이탈했을 때 매도 타점이다. 이렇게 우리는 타점까지 이 패턴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보다 자세한 저자의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니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 지지와 저항선. 최근 3달 만에 20억을 번 홍인기님의 매매 타점을 보면 그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간단한 패턴을 활용하여 타점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책의 저자는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지선은 어떤 주식에 대한 수요 또는 매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이다. 저항선은 어떤 주식에 대한 공급 또는 매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이다. 이때 지지선은 위치가 동일한 저점 2개, 저항선은 위치가 동일한 고점 2개로 형성된다. 따라서 두 번째 저점의 약간 위는 매수 영역, 두 번째 고점의 약간 아래는 매도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때도 역시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다. 유효한 지지선은 이전 저항선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유효한 지지선을 찾을 때 이례적 거래량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저항선에서 거래량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저항선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만약 저항선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면 저항선은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종종 해당 지지선은 훼손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지지선이 훼손되었다고 함부로 하락 추세 전환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이전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한 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지 라인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했다면 이전 저항선을 그대로 지지선으로 쓸 게 아니라 어디서 저점 2개가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현상은 50% 규칙이다. 보통 주가는 3분의 1 또는 3분의 2만큼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하면 단타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자가 몰려 다시 주가는 원래 추세를 회복한다. 이때 보다 긴 기간에 걸친 상승의 경우 이전 상승폭의 절반이 되는 지점은 잠재적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 역시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전에서 활용하는 차트의 속성이다. 자, 위 그림은 저자의 지지와 저항 개념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지지를 찾을 때 이례적 거래량 그리고 저점 2개를 그리고 저항을 찾을 때는 고점 2개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 매수 타점은 하락하던 주가가 이례적인 거래량으로 멈춘 이후 반등하는 초입 또는 이례적인 거래량으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의 초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매수 타점은 돌파나 멈춤 이후에 만들어지는 첫 번째 저점 이후에 반등 초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저점을 두 번째 저점을 여기로 표시를 했는데요.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한 다음에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고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돌파 이후로 나오는 이 저점은요, 꼭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더 밑에서도 발생될 수도 있고 더 위에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첫 번째 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발생하는 저점이 두 번째 저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에 의해서 지지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지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요. 이때 저점은 돌파된 저항선보다 낮은 지점에서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한번 저점을 만들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이 같은 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지지선이 일단 확정되는 것이고 바로 위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라인이죠. W자 패턴의 중앙 라인을 돌파하는 이 지점도 당연히 매수 타점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돌파한 다음에 꼭 지지선이 여기에서 형성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중요한 건 첫 번째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이 영역에서 이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W자 패턴이 완성이 되었구나. 그러면 반등의 초입 타점에서 매수 대응하고 W자 패턴의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 초입 지점에서도 역시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 타점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 고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고점에 의해서 저항선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고점을 일단 확인하시고 두 번째 고점까지 확인된 후에 저항선을 그리시고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반등한다면 그 초입에서 매도하는 것이 이론적 매도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선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할 수 있는데 저항선에서는 거래량의 중요도가 낮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거래량이 크든 작든 간에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50% 규칙은 홍인기 투자자님도 강조했던 규칙이죠. 홍인기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의 절반을 이탈하면 그건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승폭의 절반 구간은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성공 투자자의 중요한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에서 말하는 패턴이 정말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헤드 앤 숄더. 아마 헤드 앤 숄더라는 단어 역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도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었는데요. 저자가 말해주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역시 달라도 뭔가 달랐습니다.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추세 반전을 알려주는 차트 패턴 중 가장 잘 알려진 패턴이 헤드 앤 숄더이다. 이 패턴은 종종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경험 많은 차트 분석가는 이 패턴을 매우 믿을 만한 지표들 중 하나로 인식한다. 하지만 헤드 앤 숄더 모양이 실제와 비슷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헤드 앤 숄더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3번의 연속적인 상승과 반락이 일어나고 두 번째 파동이 다른 파동보다 높은 지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3번째 상승이 두 번째 상승의 고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주요한 상승 추세가 끝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뒤집어진 모양으로 진행되는 역 헤드 앤 숄더는 상승 반전이 머지않았음을 말해준다. 여기서도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다. 왼쪽 어깨, 즉 첫 번째 상승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량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헤드 앤 숄더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 머리의 특징은 왼쪽 어깨보다 높은 지점까지 주가가 상승하지만 뒤이은 하락으로 주가의 상승분을 거의 모두 되돌린다. 이에 따라 주가는 이전 저점 근처에 머문다. 거래량은 왼쪽 어깨 단계만큼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만약 머리의 특징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추세의 종말,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어깨, 즉 3번째 상승에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완성된다. 주가는 다시 상승하지만 머리의 고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 오른쪽 어깨의 형성은 약세를 드러내는 확실한 징표이다. 그리고 이전 저점을 깨고 주가가 하락하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비로소 완성되며 이는 추세 하락의 중요한 신호이다. 오른쪽 어깨 역시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다. 만약 오른쪽 어깨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헤드 앤 숄더라는 중요한 신호이다. 반대로 오른쪽 어깨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는 헤드 앤 숄더가 아니라 추세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간과하는 것이 거래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래량이었죠. 저자의 조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왼쪽 어깨 부분입니다. 이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 역시 크게 증가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승 추세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에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상승의 거래량이 왼쪽 어깨의 상승의 거래량보다 낮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폭이 이전 어깨의 저점만큼 다 되돌아와 버린다라고 하면, 즉 목선까지 되돌아와 버리면 이거 추세가 이제 끝날 수 있겠다. 고점 영역을 이제 천장을 찍는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는 하는데 왼쪽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때도 점점 추세가 끝나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천장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제 계속 의심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가가 목선을 이탈했을 때 헤드앤숄더가 확정되었구나. 이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의심 지점이죠. 오른쪽 어깨에서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추세 반락이 발생되는 그 초입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의심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목선까지 완전히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지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매도 타점은 흔히 말하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의 이론적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머리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왼쪽 어깨에서의 주가 상승 거래량보다 작다면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목선까지 완전히 되돌아와 버린다라고 하면 1차 의심을 강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데 왼쪽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또 강력하게 천장 패턴을 의심해 봐야 되고, 이 목선을 완전하게 이탈하면 헤드앤숄더 확정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헤드앤숄더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거래량 수준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강조했고요. 자, 일단 왼쪽 어깨부터 머리, 오른쪽 어깨로 진행하는 동안에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역헤드앤숄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거래량까지 다 확인하시고 고점을 돌파할 때, 강력한 거래량으로 함께 돌파할 때 역헤드앤숄더가 확정되었구나,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초입 타점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고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역헤드앤숄더에서는 되돌아오는 특징이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되돌아온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할 때, 이때 초입에 거래량이 붙는 상승의 초입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이 무릎에 매수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한번 매수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어깨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바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왼쪽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역헤드앤숄더가 실패하게 되니까요. 좀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돌파가 발생되었을 때, 그리고 되돌림 이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가 나와야 되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되돌림 반등이 나와야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법이 의외로 여러분들 자꾸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요거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계속 보시면서 눈에 많이 익히시면 차트에서 그런 모양이 발생되고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이 눈에 잘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단순히 알고 있던 개념을 설명과 도식화 자료로 보니 새삼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책에는 이와 관련하여 저자의 디테일한 설명 그리고 차트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함께 책을 꼭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 이중 바닥, 이중 천장.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중 바닥과 이중 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저자는요,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절대 이런 설명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윌리엄 자일러만이 할 수 있는 설명이 이 책에 나옵니다. 저자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천장과 이중 바닥은 매우 속기 쉬운 패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 천장과 이중 바닥 패턴은 모양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주가가 고점에서 5% 이상 하락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고점에서 5% 이상 하락했다면 이중 천장을 의심할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고점에서 5%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한다면 이는 추세 반등을 의심해야 한다. 둘째로 첫 번째 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의 특이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는 이중 천장을 의심할 수 있다. 셋째로 과거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이중 천장의 고점이 과거 차트로 봤을 때 역사적 저항 또는 고점 영역이라면 현재 이중 바닥의 저점이 과거 차트로 봤을 때 역사적 지지 또는 저점 영역이라면 패턴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넷째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체 시장의 흐름이 하락이라면 이중 천장의 신뢰도는 높다. 반대로 전체 시장의 흐름이 상승이라면 이중 바닥의 신뢰도는 높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왜 이 책이 60년간 차트 분석의 필독서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패턴의 모양만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4가지 디테일을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자의 설명을 도식화하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가지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거래량, 고점 대비 하락, 과거 차트 흐름,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입니다. 저자의 말대로 해당 패턴은 속기 쉽기 때문에 4가지 고려사항을 꼭 기억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중천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고점 2개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목선이 됩니다. 목선을 이탈한 경우에 이론적인 매도 타점이 될 것이고요. 이중바닥 패턴도 마찬가지죠. 저점 2개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이론적 매수 타점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4가지를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하면 고점 2개를 확인하고 나서 오른쪽 고점이 확인되고 주가가 왼쪽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이때 발빠르게 매도가 가능할 것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4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왼쪽 저점 확정 그리고 오른쪽 2번째 저점이 확정되고 나서 반등의 초입에 매수를 한다면 좀 더 발빠른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발빠른 타점에서 1차 매수나 매도를 하고 그 다음 타점에서 2차 매수나 매도를 한다면 분할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6. 선형 및 접시형. 저자는 이 패턴을 꿈의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 이 패턴이 꿈의 패턴일까요? 참고로 윌리엄 오닐 이전에 베이스 패턴의 창시자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자일러입니다. 선형, 접시형 패턴의 창시자인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선형 및 접시형 패턴은 차트 분석가들의 꿈의 패턴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주가 변동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뒤이은 등락의 바닥이나 천장 근처에서 포지션을 취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다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활발하게 거래되는 인기 종목의 차트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선형 패턴은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양이다. 주가가 크게 조정 하락 후 선형 패턴으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후 선형 패턴으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그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면 하락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모형인 접시형은 선형이 아닌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띈다. 역시 주가가 크게 조정 하락 후 접시형 패턴을 보인다면 상승 추세 전환, 주가가 크게 상승 후 뒤집어진 접시형 패턴을 보인다면 하락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접시형에서 주의할 특징이 있는데 다수의 접시형 패턴의 오른쪽에서 손잡이 또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선형 패턴에서 선형 횡보 구간의 거래량은 매우 적어야 한다. 그리고 횡보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평소 대비 커야 한다. 접시형 패턴은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접시형 패턴의 가장 바닥에서 거래량은 가장 적다. 이후 접시 오른쪽 플랫폼 돌파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형 또는 접시형 패턴은 특징이 명확하며 적게 매수를 잘했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을 만드는 종목이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특징이 명확하며 손익비가 매우 우수한 꿈의 패턴, 선형, 접시형 패턴의 도식화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거래량 특징입니다. 선형 패턴에서는 좁은 박스권을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으로 돌파, 그리고 되돌림 후 다시 대량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대시세 분출의 전조 신호로 보고 매수할 수 있고요. 접시형 패턴에서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다시 정배열로 상승하는 초입에 매수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플랫폼 또는 손잡이 이후에 이 플랫폼의 상단을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상방 관점을 가지고 이때 강하게 매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형과 접시형 패턴은 바닥권에서 발생하는 패턴이므로 잘 매수하면 대시세를 모두 먹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형, 접시형 패턴 이후 대시세를 분출한 종목 중 하나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자가 말한 정석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대시세 분출, 조정, 선형 패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 그리고 이후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3번에서 5번의 부근을 확대해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 조정 후 약 5개월간의 선형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신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횡보하고 있을 때 같은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대시세를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선형, 접시형 패턴을 만들고 있었고요. 이렇게 로봇 섹터의 시황이 좋을 때 선형, 접시형 패턴 이후에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거래량이 붙는 이런 초입 구간, 그리고 선형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서 횡보하는 플랫폼 구간에서 미리 매수 대응한다라고 하면 이 장대 양봉을 포함해서 대시세 분출을 모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선형 박스권 패턴의 상승의 초입에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때보다 주가가 거의 3배가 늘어나고 수익률로만 따지면 200%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시대 중심주 중에서도 대장격 성격의 종목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시대 중심주가 이런 식으로 대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적 관찰하다가 시황과 상승 반전 패턴을 확인한 후 비중 베팅한다면 저자가 말한 것처럼 꿈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 반전일. 하락 반전일은 주가가 한동안 오르다가 특정한 날 신고가까지 밀고 올라간 후 갑자기 대량 매도세와 마주친 후 전일 종가 아래에서 마감하는 패턴이다. 반대로 상승 반전일은 주가가 한동안 하락하다가 특정한 날 주가가 신저점을 찍고 갑자기 대량 매수세와 마주하여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패턴이다. 여기서 반전일은 이틀 연속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가가 한동안 오르다가 특정한 날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 날 비슷한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두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서의 거래량은 평소 대비 매우 크다. 이때 우리는 하락 반전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한동안 하락하다가 특정한 날 장대 음봉을 만들고 그 다음날 비슷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것이다. 역시 두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에서의 거래량은 평소 대비 매우 크다. 이때 우리는 상승 반전을 예상할 수 있다. 자, 해당 패턴은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점 영역에서의 대량 거래량의 상승 장대 음봉은 대표적인 매도 신호로 활용이 되고요. 저점 영역에서의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은 대표적인 상승 신호로 활용이 됩니다. 이 역시 알아두면 좋은 패턴이고 특히 고점 영역에서 압도적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발생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매도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트랩. 저자는 패턴의 마지막으로 트랩을 설명합니다. 보통 트랩은 주요 패턴에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내 하락하여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양. 반대로 주요 패턴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내 상승하여 주요 지지선을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이때 트랩은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내 이탈한다면 이는 강력한 하락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탈하는 척 하다가 이내 돌파한다면 이는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 트레이더 빅의 경우 두 가지 트랩을 돈 되는 투비 전략으로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윌리엄 자일러의 트랩 패턴을 실전에 적용하여 큰 돈을 번 빅터 스페란데오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빅터 스페란데오의 돈 되는 투비 전략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9. 돈 되는 투비 전략. 투비 규칙이란 신고가 또는 신저가 행진 실패를 활용한 것이다. 신고가, 신저가 행진 실패는 추세 전환 조건 중 확률이 가장 높은 조건이다. 그 확률이 매우 높아서 규칙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이다. 상승 추세라면 신고점을 만든 다음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여 이전 고점을 하향 돌파하면 추세가 반전하기 쉽다. 하락 추세는 그 반대가 된다. 이 규칙은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에 모두 적용된다. 자, 저자가 말한 트랩과 빅터 스페란데오의 전략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전고점 아래로 이탈이 발생하면 이는 강력한 하락 추세 전환 신호로 매도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전저점을 하방으로 이탈하다가 다시 전저점을 회복하는 돌파가 발생했다면 이는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 신호로 돌파할 때 그 돌파의 초입에서 강력하게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중요한 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오면 더더욱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파가 나오면 역시나 신뢰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돌파 트랩에서 세력은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긴 후 이탈하게 되고요. 이탈 트랩에서 세력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그 물량을 다시 받아낸 다음에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돌파 트랩인 것으로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재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돌파한 초입 타점에서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재매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탈 트랩으로 생각해서 요 지점에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쭉 상승하지 않고 다시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의 바로 아래에서 재매도 함으로써 손실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 빅터 스페란데오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해당 기법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대 수익이 기대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대응만 잘하면 빅터 스페란데오의 말대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패턴은 최근 국내 시장의 종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반전일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때 캔들 분석의 대가 스티븐 니슨의 캔들 차트 투자 기법에 따르면 해당 반전일 캔들의 저점은 중요한 지지선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당 지지선에서 두 차례의 지지가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밑으로 빠집니다. 이때 이 중요한 지지선을 확 이탈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해당 종목을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차트만 보고 매수한 사람은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 외에도 재료, 시황, 실적, 기본적 분석 등을 참고해서 강력한 상방 관점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해당 이탈을 트랩으로 의심하면서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자, 설사 재료, 시황, 실적, 기본적 분석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트랩 패턴에 익숙하다면 역시나 트랩을 의심하면서 며칠간 기다렸다가 대응할 수 있었겠죠. 자, 실제로 해당 종목은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한 지 한 3일 정도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이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터 스페란데오의 전략을 활용했다면 다시 지지선을 회복하는 반등의 초입에서 강하게 상방 관점을 가지고 비중 베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지 라인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더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고요. 이 지점에서 현재 매집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이 40%가 넘어갑니다. 40% 수익을 누릴 수 있었고 손실은 짧게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돈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정말 60년 전에 쓰인 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해당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을 위해서 도식화 자료를 고정 댓글란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금 책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패턴의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며 책을 여기서 마쳐야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갭, 선 패턴, V자형 패턴, 스윙 패턴, 코일형 패턴, 지속 패턴, 200일 이동평균선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스의 창업자 이승건 대표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스마트함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제가 발견한 역사상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공은 운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95%도 겸손한 표현이고 99%가 운 때문에 성공하고 운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고 성장을 하고 싶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다 운이라니. 그래서 끈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을 이기는 방법은 끈기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포르투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끈기를 통해서 운이 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운을 이길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하시는 여러분은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마음 먹는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운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미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고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 고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여러분의 귀한 여정 뒤에서 항상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